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월 3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김예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오늘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하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하고 이게 두 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죠. 네. 네티즌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어제 회동에서 실무기구 구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네. 예, 애초 실무기구 활동을 4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오는 7일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한 없는 실무기구 구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여전히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특위에 무게를 두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단체가 포함된 실무기구를 더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속내는 더욱 복잡합니다. 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추천으로 참여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개혁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네. 새누리당도 김 교수 안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탓인데요. 김 교수의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은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을 1.9%에서 1.25%로 내리는 절충안인데 오는 6일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특위에서 이러한 김 교수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이 안을 반대하는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니들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하자. 지들은 특권을 내놓지도 않고 남의 밥그릇만 줄여서 되겠니? 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고요. 네. 이 외에도 애당초 강제로 돈 거두어들이더니 왜 이제 와서 적게 주려고 하냐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은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 죽는 날까지 지원한다. 당연히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한다. 철밥통은 반드시 깨야 한다고 말했고 네. 자꾸 국회의원 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웬 물타기냐. 국회의원 연금은 당연히 없애야 하고 공무원 연금도 당연히 개혁해야지 라며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보였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군요. 네. 무상급식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종북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오늘 개인 SNS에 무상급식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홍 도지사는 SNS에 전교조, 일부 종북 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 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을 외치면 곧 종북 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도지사는 또 산청 간디학교 같은 부유층의 귀족 학교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산청 간디학교는 국내 첫 대안학교로 전날 산청 간디학교 2학년 학생들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밥에서도 배운다며 무상급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홍 도지사는 정교조 출신 경남교육감께서 책임감을 갖고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도 교육 행정이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도지사는 도청 채무 감축이 우선이고 서민자재 교육 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에 네티즌들은 그냥 의무급식 하면 된다. 애들한테 밥 주는 거에 돈이 아깝다니. 그럼 도대체 세금으로 뭐 할 거냐? 홍준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냐? 반대 의견만 나오면 종부 타령하는 것 지겹지도 않냐 등의 의견과 그 돈으로 진짜 어려운 애들 밥은 당연하고 방과 후 교육까지 지원하고 나아가 참고서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홍준표 의견인데 솔직히 합리적인 거 아니냐. 무상급식 폐지돼도 예전처럼 소득 하위 50%까지는 자동으로 급식 지원 신청돼서 티 안 나게 먹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밥 먹는 것도 교육이다라는 거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짜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가? 유상으로 먹으면 교육이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4.1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저녁에 이른바 원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네. 두 사람이 빠졌군요.
네. 박지원 의원, 김한길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어제 문 대표가 재보선 지원 요청을 위한 원탁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지방 강연 일정에 있다는 이유로, 김한길 의원은 감기가 심하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결국 반탁 회의로 끝나게 됐는데요. 반탁 회의. 네. 동교동계도 재보선 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 대표의 첫 선거가 참 어렵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치적 텃밭이라는 광주마저 천정배 전 의원에게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팽배한데요. 문재인 대표가 열흘새 광주를 2번씩이나 찾은 것도 심상치 않은 광주 선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나 광주의 민심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여론과 야권을 한번 갈아엎자는 분위기가 팽팽히 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과거와 다른 반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광주 방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김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자 시민들이 김무성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는 등 과거에 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서울 관악을 출마로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인 관악의 기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네 곳 모두 어렵다며 자칫 다 패할지 몰라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엔 너무 한심스럽다. 모두가 합심해서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교동계들은 당해봐라 하면서 뒷짐지고 있고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네. 김한길 이 사람 당 망쳐놓고 비협 줘라? 박지원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내가 당신들을 지지하면 성을 바꾼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또 친노파들만 다 모였네. 이제 박지원, 김한길 물어뜯겠구나. 그러다 끄떡 안 하면 떡줄 국민 생각도 하는데 정권 교체 운운하며 읍소작전할 테지. 그리고 자기 궁할 때만 찾는 뜬금없는 초대로군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의견이 아주 각양각색이로군요. 네. 결별 선언을 한 내연남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여성에게 강간범이 강간죄가 적용된 것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해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유부남인 내연남 A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4년여간 교제하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 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2년 전 개정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해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로 돼 있어 남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만을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여성에게도 강간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도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로 가는 중인가 보다. 남성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관대했는데 이제 좀 인식이 바뀐 것 같다. 강간죄는 강간죄라고 치더라도 여성도 피해자 같다. 정신지체 여성을 데리고 유부남이 무슨 짓인가? 간통죄가 사라져서 저 남자는 처벌받지 않겠구나. 강간죄라지만 뭔가 찜찜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의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에 더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사고까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가는 길, 일단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요. 용비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군자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도 성동교부터 월계 1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이후로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구간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 데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밀립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만 주춤하고요. 경인로도 서울교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역시 외곽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승객 여러분, 종합운동장행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밀지 좀 맙시다. 어딜 만져요.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열차량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저 가방 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쯤에 또 끼고 타는 사람 뭐야. 아유, 또 같이 좀 탑시다. 이거 못 타면 지각이란 말이에요. 나도 급행 탈래. 자, 오늘의 퀴즈 출발합니다. 자,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입니다. 2009년 7월 개화에서 신논현 구간이 1차로 개통됐고요. 얼마 전이죠. 2015년 3월 28일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2차로 개통됐습니다. 다른 노선과의 차이점은 급행열차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최근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이 노선은 무엇일까요?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호선.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셰익스피어 연극 니오왕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정답이 이 노선. 네. 요즘 아주 시끄럽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옥철이라고 부릅니까? 지옥철? 끔찍하다고 합니다. 네. 네, 원래 이 노선 열차들은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만 운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5km 구간을 추가로 운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2단계 구간 개통 전에도 혼잡한 노선이었는데 3월 28일자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네. 아주 생지옥철이 돼버렸는데요. 네. 특히 출근길에 급행열차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전체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와 달리 급행열차는 김포공항, 당산, 여의도, 노량진, 고속터미널 등 인구 밀집 지역에만 정차하는데요. 예. 이 급행열차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 김포공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일반 열차를 이용할 때는 57분이 걸리는데 네. 이 급행열차를 타면 28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 노선 개통할 때 김포공항에서 30분이면 강남 간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점이라고 홍보하던 이 급행열차가 서울시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도대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기에 이렇답니까? 네, 서울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요, 일반역과 비교해서
급행역의 승차 인원이 2.7배 정도 많다고 2.7배. 합니다. 예. 네. 자연히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일반 열차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요.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상위 10개 구간 중 4개 구간이 출근 시간대 이 노선의 급행 구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염창에서 당산 급행 구간은 혼잡도가 2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237%라는 숫자가 수송 가능한 인원의 2배가 넘는 2.37배가 탔다는 뜻이죠. 이 수치는 승객들이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는 225%를 초과한 겁니다. 네, 아주 위험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입니다. 2009년 7월 개화에서 신논현 구간이 1차로 개통됐고요. 2015년 3월 28일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2차로 개통됐습니다. 1호선을 빼고 다른 노선과의 차이점은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최근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이 노선은 몇 번 노선일까요?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호선.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네, 이쯤 되면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전동차 수를 늘리는 거죠. 증차. 예, 증차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2017년까지 이 70량을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20량을 먼저 증차를 하고요. 네.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나머지 50량을 증차하는 방안인데요. 네. 아울러서 2017년에 증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급행열차는 6량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현재는 이 노선의 열차가 4대씩 연결이 돼서 4량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6대씩 6량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2018년 무렵에 맞춰서는 80량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당장은 빨라도 내년 9월은 돼야 증차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장 어떡합니까? 네,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네. 서울시에는 그 9호선 혼잡이 비판을 받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출근 전용 급행 순환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아, 예.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그 출근 시간 교통량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가 밀릴 경우에는 급행열차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려서 아침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인기가 없죠. 네. 또 출근 시간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급행열차를 폐지하고 일반 열차로 돌리는 안도 검토 중인데 네. 이 역시 직장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인천공항철도 열차를 이 노선에 투입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시가 최근 정부에 이것을 좀 제안했다고 하는데 증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백 기간에 공항철도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서울역이 아닌 종합운동장역으로 변환해서 운행하자는 건데요. 이건 뭐 예전부터 논의된 사항인데 실행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뭐 안전 문제까지 제기가 되니까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보였다고 하고요. 국민안전처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인데요. 2009년 7월 개화에서 신논현 구간이 1차 개통됐고요. 얼마 전 3월 28일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2차 개통됐습니다. 1호선 뺀 다른 노선과의 차이점은 급행열차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최근 혼잡을 겪고 있는 이 노선 몇 호선일까요?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호선.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 초대권 5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힌트 하나 주셔야죠. 네, 오늘 정답은 제가 굳이 네. 구구절절 힌트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구구절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 선물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문화 선물입니다. 연극 리어왕 초대권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극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고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 우리 시대의 초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피터 브룩이 인정한 배우 장두희 씨가 리어왕을 맡았는데요. 네. 광기와 죽음, 복수와 용서, 증오와 사랑의 이야기가 숨가쁘게 펼쳐지는 연극 리어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공연이고요. 두 분께는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리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 어제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을 해서 4.19 재보궐선거 관련 호남 민심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호남이라고 하는 관악 그리고 야권에 덧받친 광주의 두 중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4석 가지고 경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19 재보궐선이? 예, 그렇습니다. 몇 석이나 차지하셔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적어도 2석은 해야 우리 네. 국민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2석 자신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관악을 사정부터 여쭤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전 상임 고문 정동영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탈당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현지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어 보이십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응답률이 20%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민심을 내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선거가 출발할 때 여당과 야당 1대1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는데 네. 사실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 다자구도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동영 후보의 폭발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선거 초반에 유지했던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계속 유지하면 저희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권표가 분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할 후보는 새누리당이지 네. 이 명분도 실리를 찾지 못하는 선택을 한 정동영 고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명분들을 제시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동영 의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야당을 제물로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실제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정동영 전 고문이 싸움으로 어부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 저희는 새누리당의 실정을 저지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그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겠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가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년간 여기는 야권 후보가 당선된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야권 표가 분산되는 사태는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많은데요. 예전 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서 야권 표가 분산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새누리당에 저희가 분석하기는 35%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럼 65%의 지지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는 것인데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사실은 정동영 의장의 사실은 득표율을 20%대 안쪽으로 묶는다고 하면 네. 저희 측에 생산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있습니다. 네. 광주 서울로 가보죠. 천정배 전 의원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선거를 해봐야 하는 거지만 예. 이제 천정배 전 의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의원하고의 싸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천정배 장관의 인지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예. 우리 당 후보가 천정배 장관보다 조금 뒤진 상태에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여론조사보다는 격차가 저희는 좀 줄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의 당력을 집중시킬 여력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라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의 우리 당 후보들이 탈당해서 출마를 하셨는데 이게 정권 교체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당의 지도적 위치에 차져 있는 분들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네. 저는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천정배 장관님은 이전에 이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호남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광주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인지 예. 그에 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소위 그 동계 의원 전 인물들 사이에서
예. 이번 선거에 이 문재인 대표의 이 지도력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시죠? 뭐 그런 일부 의견을 사실은 언론이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권능갑 고문님께서도 기꺼이 나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박 전 대표님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법사위에서 지금 8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네. 누구보다 선당구사를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든다고 하면 네. 저는 나오셔서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권노갑 씨와 같이 국립현충원의 DJ 묘역을 참배하시는 이들, 그 동교 멤버들이 다들 반대했다. 네.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건 다 반대했다. 권노 전 의원 빼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뭐 그건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뭐 실제로 선거 국면에 가면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위해서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쪽에서는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소위 친노 계열에서 번번이 호남 쪽에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는 지금 지도층이 문재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친노가 우리 당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저희는 있고요. 특히 호남민들이 유능한 변화를 원하는데 유능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집권 정당이 돼서 사실 호남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그런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우리 문재인 대표가 수락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싹을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 광주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희도 또 그 더 이상 호남민들의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지만 뭐 애증이 저는 교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의 애정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동교동계 인사들하고 이 친노 계열의 인사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뭐 사이가 안 좋다고 보기는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도 뭐 개파적 논쟁이 있는 것은 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새누리당과 싸울 것인지, 박근혜 정부한테 정권을 가져올 것인지가 그런 문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지금 저희 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과장해서 저희 당에 엄청난 내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힘을 합해서 승리해야 다음번 총선을 승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탈당한 이들이나 그 또 그 이외에 앞에 말씀하신 그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뭘 그렇게 섭섭하게 하신 게 있나요? 그거 왜 그러시나요? 뭐 웃으시는군요. 하여튼 뭐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있던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앙금이 좀 있나요, 아직도? 그리고 예전에 또 공천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쭉 우리 문재인 대표가 주신 데부터 행보에 의하면 탕평책을 쓰고 있고 또 가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중원 쪽으로 가보죠. 성남중원은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뭐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선거가 진행되면 사실은 저희는 새누리당과 저희 당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될 거고, 1대1 구도가 형성된다고 하면 이 박근혜 정부가 서민의 삶을 전혀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또 저희 당이 유능한 경쟁자로 거듭나서 서민들의 지갑을 채우고 이러한 부분들이 먹힐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왜 그런가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변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이 강화도가 키를 쥐고 있는데 거기서 전 의원했던
안덕수 네. 의원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내년에 또 안덕수 의원들이 선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후보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독돼서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뭐 상당히 뒤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접전 상태에 저희도 이르렀다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접전 상태까지는 와 있다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야권 연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뭐 국민 모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권 연대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뭡니까? 저희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없다는 없다.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의 뭐 무상급식 중단 사태라든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안을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새정치연합은 애초에 목표를 잃지 않고 이 새누리당의 경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 지갑을 지키겠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뭐 가정을 하고 여쭤보는 건데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서 뭐 일부 승리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사태가 생기면 왜 지난 선거 때도 전당대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호남 신당이니 말이죠. 아니면 또 비노계 무슨 신당이니 말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선거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선거 이후 창당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개파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 개파 때문에 탈당한 세력이 아직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의 다툼보다는 새누리당과 이후의 싸움이 더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우면서도 당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네. 사실은 싫다고 당을 떠나서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네.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네. 뭐 힘을 합해서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네. 내년 총선 승리하고 정권교체에 이루겠다는 그 뜻에는 다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재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인데요. 2009년 7월 개화해서 신논현 구간까지 1차로 개통됐고요. 지난 3월 28일에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까지 2차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행열차의 출근길이 아주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노선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호선.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리어방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